자, 봅시다. 이거 저번 시간에 한 것 같은데? 아, 858번이구나, 이거. 856번 볼게요, 856번. 858번은 저번 시간에 했죠. 자, 차를 타고 집에서 70km 떨어진 온천에 가는 거야. 근데 시속 80으로 가다가 중간에 시속 100으로 바꾼 거죠. 그죠? 그래서 총 48분 걸렸다 그랬는데 48분은 이제 시간으로 바꿔야겠지.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이해돼요? 이해되고 있죠? 수연이 이해되고 있지? 근데 시속 80km로 간 거리 물어봤으니까 여기를 x로 딱 주는 거야. 여기 뭐라고 쓰면 돼요? 70-x라고 쓰면 돼. 됐죠? 그럼 속력 줬고 거리는 문제에서 잡아놨으니까 내가 거리 잡아놨지. 그럼 이제 뭐만 남았어? 시간.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이게 첫 번째 구간을 달릴 때 걸린 시간이고 속력분의 거리. 이게 두 번째 구간을 달릴 때 걸린 시간이야. 되세요? 이걸 더하면 이제 48분 걸리는 거지. 근데 이걸 이제 저번 시간에 표로 쓸 때는 이런 식으로 한 거죠. 그죠? 문제에서 준 거, 그 다음에 거리, 그 다음에 시간은 얘네 둘로 표현하는 거고. 더하면 48분. 됐죠? 봅시다. 80이랑 100을 지워야 돼서 양변에 400을 곱해요. 그럼 요 80은 40을 지우면서 요를 5로 바꾸고 그럼 5x. 그 다음에 100이랑 400이 약분되면서 얘가 4가 되는데 분자가 다항식이니까 4는 분배 법칙이 돼야 돼. 근데 한 번에 할 때 틀릴 것 같으면 4 쓰고 괄호를 이렇게 여세요. 그 다음에 5랑 400을 약분하면은 얘가 80이 돼요. 그럼 320이지. 자, 5x에다가 280-4x. 이렇게 계산해서 x고 280 넘어가면 40. 됐죠? 여기가 40이고 여기가 30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윤소리는 잘 풀어왔더라고. 내가 이거 문제 푼 거 씩 봤거든. 자, 그 다음에 860번. 자, 집에서 극장까지 가는데 시속 5로 걸으면은 15분 후에 도착하고 시속 7로 자전거를 타고 가면 5분 전에 도착한다 그랬으니까 얘네들이 지금 걸어서 가는 거랑 자전거 타고 가는 경우를 두 개로 나누는 거죠. 그치? 근데 이제 거리는 문제에서 구해야 되는 거니까 x로 놓고. 됐죠? 그 다음에 시속은 걸으면 5고 자전거 타면 7이라 그랬어. 그럼 걸어서 걸리는 시간은 5분의 x고 자전거 타고 가면 걸리는 시간은 7분의 x인데
얘네가 지금 뭐라 그랬냐면 걸으면 15분 후에 도착하고 그 다음에 자전거 타고 가면 5분 전에 도착한다 그랬거든. 그래서 윤솔이 너가 제대로 세운 거야. 여기다가 이렇게 15 더하고 여기다가 이렇게 5 뺐죠. 맞지? 잘했어. 이것도 괜찮고. 한번 물어볼게. 자전거 타고 간 시간이랑 걸어간 시간이랑 있으면 자전거 타고 간 시간이 더 클까? 걸어간 시간이 더 클까? 걸어간 시간이 더 오래 걸리겠죠. 그죠? 그럼 얘네가 지금 15분 후에 도착하고 5분 전에 도착한다 그랬으니까 몇 분 차이 나는 거야? 그렇지. 그래? 이 15랑 5가 반대인가? 뭐 어쨌든 그 표에 그렇게 써 있던데. 근데 어쨌든 20분 차이 나는 거지 얘네 둘이. 맞아? 누가 작아? 얘가 작아, 그지? 여기다 20분 더하면 둘이 같아지는 거야. 알겠어요? 대신 20분을 시간으로 바꿔서 이렇게 됐어? 여기도 정확히 하려면 이렇게 해야지. 반대구나. 어쨌든 여기서 15분 후에 5분 전에 막 이런 표현을 들으면 어디다 15를 더하고 어디다 15를 빼고 어디다 5를 더하고 어디다 5를 빼야 되는지 헷갈려. 그래서 두 시간의 차를 이용하는 거야. 이렇게 이러면 더 쉬울 수도 있어. 됐어요? 소연이 이해돼? 그럼 계산해볼게. 뭐뭐뭐 지워야 되냐면 573 지워야 되지. 573 지우려면 뭐 곱해야 되나? 오 맞아. 좀 커. 그럼 이렇게 곱해주면 21x. 그 다음 이렇게 곱해주면 105랑 7이랑 약분될 거니까 15x거든. 그 다음 이렇게 곱해주면 105랑 3이 약분될 거니까 이렇게 약분해서 얘가 35가 되거든요. 그럼 넘어가면 6x는 35. 그래서 x가 6분의 35예요. 되시겠죠? 뭐 거리 중에 소수도 있고 분수도 있을 수도 있는 거니까. 자, 넘기셔서 861번이랑 864번은 내가 했죠? 근데 다 맞춘 것 같지 않던데 내가 체크를 안 해놨나? 윤소리는 잘 푼 것 같고. 오케이. 농도 문제 봅시다. 더 어려운 걸 더 잘 풀어왔네. 유형 13, 14번을. 자, 농도 문제는 우리 874번 볼게요. 자, 봅시다. 자, 소금물 200g에 물 70g과 소금 30g을 더 넣었더니 농도가 처음 소금물의 2배가 됐대요. 처음 소금물의 농도를 구하시오 라고 했네.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 농도가 몇인지 몰라. 그래서 X%라고 쓸 거고, 대신 전체 소금물의 양은 처음에 200이에요. 여기에다가 물 70하고 소금 30을 추가해가지고 새로운 컵을 만드는 거야. 농도는 어떻게 됐대? 2배. 그죠? 그 다음에 200에 70, 30 더했으니까 최종 물의 양은 몇이에요? 응? 200에다가 소금 70, 물 70, 소금 30 타면 300이죠 뭐. 알겠어? 이 거속시보다 훨씬 쉬워 얘들아. 이렇게 상황 파악을 해놓고 이제 왼쪽 상황에서 소금 양하고
이제 오른쪽 상황에서 소금 양만 꺼내가지고 두 소금의 양끼리만 비교하면 돼. 알겠지? 여기 녹아있는 소금의 양 어떻게 구해요? 둘이 곱해요. 너무 쉽잖아. 거기에다가 요 소금량 더해주고 최종 비교는 소금끼리만 하는 거야. 여기 컵에 녹아있는 소금량 어떻게 구해? 둘이 곱하면 돼요. 이렇게 하는 거야. 여기 녹아있는 소금 가루들만 계산하는 거라. 여기 녹아있는 소금 가루들만. 알겠어? 그래서 농도 문제는 처음에만 좀 어렵지 금방 여러분들 익숙해지실 겁니다. 그럼 여기 좌변은 2x 플러스 30, 그 다음에 우변은 6x. 그럼 2x를 가지고 오면 4x가 되죠. 그 다음에 얘는 30입니다. 양변 4로 나눠주시면 x는 4분의 30, 2분의 15인데요. 이제 소수랑 분수 중에서 답을 뭐로 쓰냐면 보통 이렇게 농도 같은 건 있잖아요. 분수로 쓰면 얘가 딱 몇인지 감이 안 오는데 이걸 소수로 쓰면 훨씬 더 숫자 크기가 감각적으로 다가와요. 7과 8 사이에 있는 숫자잖아. 그치? 물론 분수로 써도 답인데 소수로 쓰는 경우가 더 많아요. 농도 같은 건. 됐어요? 오케이. 그래서 답이 7.5%야. 874번 답은. 자, 요거 그림 잘 써놓고 얘들아. 그다음에 요것만 적어가시면 되겠죠? 여러분들 이제 아직 어려가지고 복습이 체화되어 있지 않은데 저랑 푼 문제는 이제 집에 가서 꼭 한 번 더 풀어보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집에 가면은 자기 숙제 문제 푸느라 먼저 숙제를 풀고 책을 덮게 되죠. 그래서 복습을 잘 안 하시기 때문에 제가 복습 과제를 꾸준히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하셔도 되긴 돼요. 꼭 한 번 더 풀어보시면 좋고. 자, 그 다음 넘기면 유형 17, 18인데 저기 원가 정가 문제도 잘 풀어왔어. 잘했어. 이 정도면 뭐. 근데 이제 유형 17번이 조금 힘들었나 봐. 내가 875번은 풀어줬고 876, 77, 78 중에서 제가 두 문제 풀게요. 876번하고 878번 봅시다. 자, 876부터. 숫자가 조금 더 커서 내가 이걸로 골랐어. 자, 보세요. 11%짜리 소금물 200g하고 X%짜리 소금물 100g을 섞어요. 몇 g이 됐대? 아니, 몇 퍼센트가 됐대요? 13%가 됐어. 농도가 좀 올라갔지. 그럼 X도 좀 클 거야. 이해되세요? 물이 좀 짜졌잖아요. 11%짜리가. 근데 200, 100 섞었으니까 얘는 몇 g이에요? 그렇지. 끝났는데 또 여기 녹아있는 소금 100분의 11 곱하기 200. 여기 녹아있는 소금 100분의 x 곱하기 100. 근데 여기 녹아있는 소금의 양 100분의 13 곱하기 300. 너무 쉽죠? 어차피 수학이라는 건 모르는 숫자 x를 구하기 위한 식만 쓸 수 있으면 되는 거거든. 그 양변에 100 곱해주면 100으로 나눠줄까 그냥 이렇게? 다 나누어 떨어지는데? 이렇게 해도 괜찮죠? 22 플러스 x는 39. 그럼 x 몇이에요? 17. 이게 17%였어. 조금 짜신 거야. 이해되죠? 손에 별거 아니지? 이렇게 하면 농도 문제가 훨씬 쉬워, 거속시보다. 맨 마지막 거 878번 한번 보자. 이건 이제 소윤이랑 윤솔이랑 둘 다 틀려왔는데 왜 틀려왔는지 보자고요. 자, 6%의 소금을 120g하고
8%의 소금물을 섞은 다음에 물을 더 넣어가지고 5% 240g 만든 거야. 그럼 처음에 120이었는데 240이 된 거 보니까 얘네 둘이 합쳐서 120인가 보다. 여기까지 이해돼? 먼저 물량을 보는 거거든. 이때 더 넣은 물의 양을 구하시오라고 했으니까 얘가 궁금한 거거든? 그죠? 여기 이제 120 마이너스 x예요. 이렇게 더하면 240이거든. 손이 어때? 이해돼? 인찬이 이해돼? 그럼 이제 나 또 뭐 해? 나 또 뭐 할 것 같아? 소금 꺼내요, 이제. 소금 꺼내요. 여기에 녹아 있는 소금. 여기 녹아 있는 소금. 여기 소금 있어, 없어? 없죠. 여기 녹아 있는 소금. 이렇게. 끝. 됐지? 양변에 100을 곱해주고 계산. (245개) 자, 그러면 요 8x 오른쪽으로, 그다음 이거 계산하면은 1680인 것 같은데 여기서 1200 가지고 올 거잖아요. 그럼 8x는 480입니다. 그럼 여기서 x는 몇이에요? 60. 그럼 요거 60, 요거 60인가 봐. 둘 다 60. 됐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60g. 알겠죠? 그림, 소금, 이렇게. 됐지? 그다음 원가 정가 문제도 여러분 생각보다 너무 잘 풀어왔어요. 잘하셨고 880, 882 제가 두 개 풀게요. 이제 몇 퍼센트의 이익을 붙이는 거랑 몇 퍼센트 할인하는 건 제가 빨리 쓸게요. 어쨌든 원가가 궁금한 거고, 원가에 50%의 이익을 붙여서 먼저 정가를 정한 거야. 이렇게. 알겠어요? 원가에 50%를 늘려가지고 정가를 이렇게 정해 놓은 거야. 근데 안 팔렸나 봐. 물건이 너무 비싸가지고. 그래서 다시 얼마를 할인했대요? 400원을 할인했대. 여기서 400원을 깎아줘, 이렇게. 그럼 요게 이제 판매 가격이야. 알겠죠? 그랬더니 800원의 이익이 생겼다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서 원가를 빼서 800원 이렇게 쓰는 거야. 여러분들 이게 좀 길어서 헷갈리니까 밑줄을 이렇게 쳐가세요. 판매가, 이게 원가, 이게 이익. 제가 이제 계속 강조하는 건데, 이익을 계산하는 방법, 판매가에서 원가를 빼는 거야. 되겠어요? 뭐 이 상태로 이제 푸시면 되는데, 이제 우리 2항이나 좀 잘 해보자고요. 원가에 50%의 이익을 붙였다. 그러면 원가에 50%의 이익을 붙여가지고 원래 가격은 몇 퍼센트가 되는 거라고 배웠지? 그렇지. 150%니까 100분의 150x란 말이야. 1.5x지? 이것도 1.5x잖아. 그쵸? 그래서 간단히 쓰면 그냥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지. 그러면 이번엔 얘네 둘이 먼저 계산해도 되지 않아? 1.5 빼기 1, 그지? 0.5x. 그 다음에 400 그냥 넘겨도 되지 않겠니? 그죠? 이제 좀 유도리 있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많이 풀어봤으니까. 0.5는 개수를 분수로 바꿨을 때 2분의 1이잖아요.
그래서 양변에 2를 곱한다고 생각하시면 문제가 더 쉽죠. 되세요? 2,400원. 그래서 나는 이제 하나 욕심이 있다면 이런 문장이 나왔을 때 이런 문장이 나왔을 때요. 여러분들이 원가를 다 x로 생각하시고 이렇게 썼으면 좋겠어요. 13%의 이익을 붙여 113%, 8%를 할인하여 92%, 13%를 할인하여 87%, 23%의 이익을 붙여 123%. 난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훨씬 간단하죠? 돼요? 윤솔 이해되지? 이 퍼센트가 조금씩 더 가벼워지고 있는 중이야, 우리 다들. 괜찮아. 근데 어릴 때는 돈 문제나 퍼센트 문제가 좀 어렵나 봐. 니들 말고도 애들이 퍼센트 문제를 잘 못하더라고. 근데 문제는 882번이야. 얘는 퍼센트가 숫자예요? 문자예요? 이래서 공식을 외워야 된다고요. 한 번 더 써볼까요? 이 반복해서 안 되는 건 없습니다, 여러분. 고3 때까지. 반복해서 안 되는 건 없어요. A1을 X% 인상한다. 그러면 A1의 X%를 계산한 다음에 여기 원래 가격을 더해야 돼서 A로 묶어주면 1 플러스 100분의 X 이렇게 배웠죠. 그죠? 다시 곱하면 A 플러스 100분의 AX 이렇게 나오니까. 이게 뭐냐면 이런 거야, 이런 거. 근데 퍼센트가 X로 나와서 어쩔 수 없이 저렇게 써야 되는 거지. A1을 X% 인하하면 인하의 가격은 이렇게 뺄셈을 하는 거니까 가운데가 뺄셈으로 바뀌는 것뿐. 이게 뭐냐면 이거야, 이거. 알겠죠? 아시겠죠? 화이팅. 그러니까 퍼센트가 문자로 나와 있으면 어쩔 수 없어요. 저걸 써야 돼. 자, 원가에 X% 이익을 붙여 정가를 정했다가 이 정가에서 또 20%를 할인해서 팔아. 얘를 또 20% 할인해요. 그럼 여기다 뭘 곱해주면 돼? 요 1-100분의 20을 곱하는 거예요. 원가에 20%의 이익이 생겼다 그랬지? 이익은 어떻게 쓰는 거라 그랬어? 뭐 원가에 20%라고 했으니까 A의 100분의 20인데, 그죠? 이제 이거 가지고 식을 만드는 거야. 판매가랑 이익 가지고. 이익은 판매가 마이너스 원가. 이렇게. 되세요? 이렇게. 물론 생긴 게 마음에 안 들지.
알겠지? 얘들아 지금 여러분들이 퍼센트를 잘 이해하고 계셔. 그리고 원가 정가 문제도 지금 잘 맞춰왔어요. 이제 라스트로 남은 고비가 퍼센트에 문자 붙어 있는 거, 아니면 몇 퍼센트를 증가시켰다가 또 감소시키는 거, 이런 것들 얘만 지금 마스터하면 됩니다. 잘하고 계셔요. 근데 얘는 또 문제가 뭐냐면 계산이 좀 구려. 봐봐, 소수로 좀 바꿔줄게. 1 빼기 100분의 20이면 이게 0.8이야. 윤설아 여기 봐야 돼. 1 마이너스 100분의 20이면 괜찮아? 여기 0.8이야. 그러면 괄호 앞에 A라는 분배해야 될 문자가 있고요. 또 괄호 밖에도 숫자가 있어. 그럼 뭐부터 곱하기로 했어? 얘네 둘이 먼저 곱하면 돼요. 0.8A. 이건 어쩔 수 없잖아 아직. 그지? 요거는 그냥 A고. 근데 요거 0.2A예요. 0.2A. 여기까지 이해돼? 여기까지 이해돼? 근데 우리 1차 방정식은 X만 있어야 풀 수 있지. A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다 나눠버리면 돼요. 좌변 우변을 다 A로 나누는 거지. 자, 그 다음에 너네 0.8, 0.2 좋아해? 안 좋죠? 양변에다가 10배를 해줄 겁니다. 여기 봐 윤설아, 10배를 해줄 거야. 그럼 0.2 곱하기 1은 10배 하면 몇이에요? 2. 그 다음에 요거 10배 할 때 이 개수만 8로 바꾸면 돼. 그 다음에 요렇게 10배 하면 몇이야? 그러니까 소수를 정수로 바꾸는 게 목적이다 보니까 여기에 10배를 안 해서 틀리는 애들이 되게 많다고. 조심해야 되는 거야. 자, 이렇게 해서 8 이렇게 곱해주면은 25분의 2x. 그러면 얘네 둘이 계산할 수 있죠. 몇? 넘어가면? 4, 9. 괜찮? 여기서 x 구해야 돼. 양변에 뭐 곱해야 돼? 다시. 그렇게 할 거면 2주 전이랑 달라진 게 뭐야? 저번 주 내내 했잖아. x를 구하려면 몇 곱해야 돼? 25도 돼. 근데 발전이 있어야 되잖아 우리가. 저번 주 내내 배운 게 있잖아. x 구하려면 양변에 뭐 곱해야 돼? 2분의 25를 곱해. 그래서 이게 50%였어요. 알겠어? 그러니까 얘가 도둑놈이었던 거지. 너무 욕심을 부려가지고 정가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야. 안 팔리니까 다시 할인한 거지, 그지?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뭐 일에 대한 문제, 뭐 과부족 문제, 그 다음에 조나누는 문제 빼놓고는 이제 1차 방정식의 활용 단원이 끝났어요. 여기 유형 4개는 하루에 조금씩 저랑 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 빼두시고요. 이제 마지막 4단원이 남았는데 뭐 중간에 이제 오늘 숙제로 나갈 부분이 좀 있고, 그 학교에서 어디 배우고 있어? 나갔어? 윤소리네는? 저 문자의식이요. 문자의식? 그 다음에 너네는 인찬이? 저는 아직 많이 나가지 않았는데 아니 어디 배우고 있냐고. 작품을 안 나왔을까? 너 학교 수업? 프리네. 1차 방정식을 풀이하고 있어? 네. 문자식이랑 비슷해가지고. 너 학교 수업도 안 듣지? 저 너무 이제 다른 데가 얘기해가지고
들어? 어디 하고 있는 줄 알아? 어디 하고 있는 줄 알아? 학교에서? 저 어제 안 나와가지고 어디 가는지 어제 학교 안 갔어? 왜? 무슨 병원? 이비인후과? 근데 학교를 안 가? 우리 까시려가지고 애들한테 쉬는 거 그래? 오늘 세진도 나가기는 시간이 모자라니까 우리 유형 하나만 같이 하자. 얘들아 여기 미안한데 유형 19, 20, 21, 22는 있잖아요. 이거 조금 외워야 돼요. 알겠죠? 자 유형 19번 보세요. 오늘 요거 하나 배울게. 이 유형 19번 1에 대한 문제는 있잖아요.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까지만 등장하고 중3 때부터는 없어져. 알겠죠? 자, 두 문장을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여러분 어차피 이렇게 밑에 글 주절주절 되어 있어도 안 읽으시잖아요. 그치? 자, 제가 이렇게 정리해 드릴 테니까 이 두 문장 적어 가세요. 그래도 예전보단 많이 나아졌다. 예전보단 많이 나아졌어. 예전보다 많이 나아졌다고 괜찮아. 말이 어려워? 내 말이? 왜 맨날 다시 물어봐? 뭐가 나아졌는 줄 알아? 옛날에는 이거 적어 가세요 그러면 너 계속 이러고 있었잖아. 이제는 펜을 움직이네. 자, 전체 일회양을 1로 놓는다 기억하시고요. 일로 안 놔도 돼요. 모르니까 어떤 문자로 놔도 상관은 없어. 근데 문자로 놔도 풀리고 일로 놔도 풀린다면 쉬운 숫자로 놓는 게 낫겠죠. 자, 그래서 문자로 놓는 것도 보여드립니다. 자, 2번. 얘 말이 좀 어려워요. 잘 적어 가셔야 돼요. 단위 시간당 할 수 있는 일. 써봐. 단위 시간당 할 수 있는 일. 단위 시간당 할 수 있는 일의 양을 구하거나 구할 수 없으면 미지수로 놓는 거야. 자, 어디 문장이 어려워요? 구한다, 일의 양, 할 수 있는 이런 말은 안 어렵죠. 지금 얘가 문제지. 맞아? 맞아? 네, 지금부터 설명해 볼 테니까 잘 들어봐. 단위 시간이라는 말을 설명해 볼 테니까 잘 들어. 883번 보시면 여러분 적었죠? 나 이거 지워도 되지? 883번 보시면 지금 12일, 20일, 4일 거리고 있지 문제에서. 맞아? 그럼 이 문제의 단위 시간은 1일이야. 알겠어? 만약에 여기 봐. 12시간, 20시간, 4시간 이렇게 출제가 됐으면 단위 시간은 1시간이야. 알겠어요? 한 번 더. 만약에 12분, 20분, 4분 이렇게 출제가 됐으면 단위 시간은 1분이야. 그렇지. 12초, 20초, 4초. 그렇지. 1초가 단위 시간이야. 이제 무슨 문제 알겠어요? 12년, 20년, 1년. 그렇지. 이해됐어? 그럼 이 문제는 1일 동안 할 수 있는 일의 양을 찾아야 돼. 알겠죠? 자, 갑시다. 자, 어떤 일을 완성하는데 형은 12일, 동생은 20일이 걸린다고 한다. 그럼 형이 1일 동안 할 수 있는 일의 양, 이걸 구해야 돼요, 먼저. 동생이 이 문제의 단위 시간인 1일 동안
할 수 있는 일의 양을 구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 전체 일의 양은 몇으로 놓기로 했어? 일로 놓기로 했죠. 맞아? 근데 어떤 일을 완성하는데 형은 12일 걸린대. 이걸 12일 걸쳐서 완성한대. 그럼 하루에 할 수 있는 일의 양은 몇이야? 그렇지. 이걸 구해놓는 거야. 동생은 이거 끝내는데 20일이 걸린대. 그럼 하루에 얼만큼씩 할 수 있는 거야? 20분의 1. 은찬아, 이해돼? 자, 이 일을 동생이 혼자 며칠 동안 일을 해요? 4일. 착착착착. 4일 동안 일을 해. 그 다음에 나머지는 형과 동생이 함께 일해가지고 완성했대. 그럼 하루에 좀 더 많이 일할 수 있겠지. 그죠? 그래서 형과 동생이 함께 일한 기간은 며칠인지 구하시오. X일. 알겠어? 봐봐. 이 일을 동생이 혼자 처음에 4일 동안 했다 그랬지. 그럼 이만큼 일한 거야. 4일. 20분의 1, 20분의 1, 20분의 1, 20분의 1. 됐지? 그 다음에는 형과 동생이 같이. 그럼 형과 동생이 하루에 같이 일할 수 있는 양은 몇이야? 얘네 둘이 더하면 되죠. 뭐 이러고 있어. 얘네 둘이 더하면 되지. 그치? 근데 며칠? 굿! 이렇게 해서 1. 자, 이렇게 푸는 거예요. 알겠어?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런 걸 모르면 아예 스타트를 못 해요. 오케이? 자, 빨리 유형 19번에 별표 쳐놔요. 이거 지금 중학교 1학년 때 나온 거지만 중2, 중3까지는 그래도 계속 써야 되거든. 자, 단위 시간당 할 수 있는 일의 양 구하고 나면 식이 잘 세워져. 알겠죠? 자, 계산해 볼게요. 자, 이렇게 약분하면 5분의 1. 그럼 20분의 1이랑 12분의 1이랑 통분하면은 몇으로 통분해야 되니? 120. 60. 그래. 오, 야, 네가 나보다 낫다, 야. 중딩답게 길게 통분합시다. 그럼 20, 60 됐어. 그렇지. 73. 내가 너네 너무 무시하니? 원래 이 정도는 하지. 12가 60 됐어. 그럼 1은? 그렇지. 그럼 5분의 1 더하기 60분의 8x니까 4로 약분하면 12분의 2x네. 괜찮아요? 그럼 5랑 15 지워야 돼. 그렇지. 자, 이렇게 하면 3. 이렇게 하면 15가 통째로 날아가서 2x. 이쪽은 15. 그럼 2x는 12. x 몇? 6. 형과 동생은 함께 6일 동안 일한 거야. 알겠어? 알겠어? 동생이 4일 치고 형이랑 동생이 같이 6일 일한 거야. 그래서 1이 딱 끝났어. 진짜 이해돼? 공부해올 거야? 그 이걸 배웠으면 집에 가서 쌤이랑 어떻게 풀었는지 한번 복습을 하고 그다음 밑에 걸 풀어야 될 거 아니야. 안 될 리가 없어, 괜찮아. 여기 뒤에 애들 다 풀어오잖아. 근데 맨 처음에 배우면 네가 이해를 제일 잘 해서 집에 간다니까. 알겠지? 얘네들도 되게 노력해서 풀어오는 거야. 해와야 돼. 그리고 너 앞으로 혼자서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이제 계속 힘들 거야. 그러니까 지금 나랑 공부하면서 그 능력을 키워야 돼요. 알겠어? 그래. 됐지? 자, 그래서 여러분 숙제는 요거 하고 요만큼 숙제예요. 안 많아요, 안 많아.
근데 이제 그 자연수에 대한 문제, 나이에 대한 문제, 거속시, 농도, 그 다음에 정가, 원가 문제, 그 다음에 학생 수가 늘었다 줄었다 하는 문제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니까 잘 풀어오자고. 알겠죠? 끝이고 나가서 자리 잡자.